つまりこの世に治せねえ病気なんてねえのさ。俺のことを誰がどう言おうとも、俺はこの国を医者として救ってみせる。だから全ての病気に俺はこのドクロを掲げたのだ。 도크로. 아치에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라이벌과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라이벌은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의식하고 그로 인하여 더 성장해가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조로와 상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치에너미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거나 뼛속 깊이 새겨진 악연의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트맨과 조커가 있고, I think you and I are destined to do this forever. 라이토와 엘이 있을 수 있겠죠. エル、キラー、必ずお前を探し出して始末する。僕が、私が正義だ。 그런데 원피스에서도 이런 아치에너미가 존재합니다. 바로 루피와 검은 수염인데요. 아주 사소한 것, 음료 취향도 맞지 않고 하위 취향도 맞지 않으며 능력의 상징색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정반대편에 서 있고 그들의 꿈은 자유와 この海で一番自由なやつが海賊王だ。 지배로. そう、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이렇게까지 나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해적왕으로 가는 길에 있어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다는 검은 수염에게 루피의 형을 죽이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부터 검은 수염은 루피의 라이벌에서 아치에너미이자 악연이자 원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루피와 검은 수염의 악연의 고리가 생긴 것인데요. 이 악연의 고리는 분명 확실하게 전세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악연의 형성 과정이 루피와 검은 수염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전 세대로 넘어가 현재 원피스 세계관의 큰 두 개의 갈래인 자유와 지배파로 나누어서 보면 골디로저와 록스디 지백, 그리고 이모와 조이보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2세대는 갓벨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야 알 수 있기에 이들의 악연의 고리는 설명할 순 없지만, 오히려 1세대, 이모와 조이보이의 악연의 고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것에 추가하여서 16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천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썼던 마지막 기술의 이름 16発の聖なる教団。 천룡인이 인간을 죽일 때에 쓰는 총탄의 개수 16, 마더플레임이 섬을 지울 때에 내려치던 빗줄기의 개수 16, 이들의 공통점은 현 세계의 지배자들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에 쓴다는 것, 즉 지배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숫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록스벨 때문이죠. 총 16번을 울리는 이 록스벨의 의미는 去る年に感謝し鐘を8回、新しい年を祈り鐘を8回、締めて16回の鐘を鳴らすのが海兵の習わし。それが16天守。 새로운 시대를 기원하며 울리는 종입니다. 지배파가 사용하던 16이랑 너무도 다르고, 원피스에서 지배와 반대되는 자유를 상징하는 태양의 마크들을 봐보자면, 첫 번째, 억압과 차별의 상징인 어인들의 해적단, 태양해적단의 열기의 개수는 총 16개입니다. 그리고 고대왕국의 벽화에 새겨진 태양 문양의 우라노스로 추정되는 그림의 열기의 개수도 총 16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록스벨의 16은 두 번으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8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태양의 문양을 모두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포네그리프를 지키며 선조들의 뜻을 이었던 샨도라에 있던 태양의 문양의 열기도 총 8개,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퍼지게 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 네페타리 디릴리의 후예들인 네페타리 가문의 태양의 문양의 열기도 총 8개, 플루톤을 나라에 숨겨오고 조이보이의 전설을 기다리는 코즈키 가문의 태양의 문양도 총 8개, 지금까지 원피스에서 나온 모든 태양의 문양들은 8과 16으로 나뉩니다. 이제는 원피스에서는 태양이란 자유를 의미하기에 16이라는 숫자는 자유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6이라는 숫자에 조이보이 입장에서는 자유를, 이무의 입장에서는 지배라는 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치에너미인 루피와 검은 수염이 자유와 지배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이런 이무와 조이보이의 관계를 시작으로 원피스의 최종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들려드릴게요.
이무와 조이보이는 대립이 있었으나 이무가 승리하여 영생을 얻었고 조이보이는 패배하여 어인섬에 사제문을 남기고 훗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온다며 그날을 위해 어인섬의 약속에 배를 놓고 와노쿠니의 계곡을 준비시키고 즈니샤에게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도는 행위를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의 의지는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그 의지는 고무고무 열매에 깃들고 이 의지가 루피에게 이어질 것이란 걸 너무도 당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D의 의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D의 의지라는 것을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하늘섬이 원피스 세계관을 축약시켜 놓은 것 같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어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공백의 100년과 D의 의지를 축약시켜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D의 의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에피소드 生きていたのか D の意志は 바로 드럼섬입니다. 하늘섬처럼 세세한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명대사가 D의 의지가 무엇인지 관통하여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人はいつ死ぬと思う。心臓をピストルで撃ち抜かれた時？違う。富士の病に侵された時。違う。猛毒キノコのスープを飲んだ時。違う。人に忘れられた時さ。 이 대사는 너무도 명대사이지만 저는 이 다음의 장면에서 더 울컥했습니다. なぜなくドルト君。 서럽게 오는 도르돈 때문이었죠. 国も同じだろうか。 사람이 잊혀질 때 죽는다는 히로루크의 말에 나라도 잊혀질 때 죽을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인데 여기서 히로루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消すものがいりゃな。 저는 이것이 바로 공백의 100년부터 이어진 고대 왕국의 D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왕국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여 패배했으나 그 의지들을 이어받는 자가 있고 잊혀지지 않았기에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왕국을 기억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어지는 의지가 바로 D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의지를 강조하는 화가 수록되어 있는 번지는 16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D의 의지가 처음 언급되었던 에피소드의 왕국의 이름이 드럼왕국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 조이보이가 돌아왔을 때에 울리는 해방의 북소리 때문이죠. 저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는 대사보다도 해방의 북소리에 더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오다는 최종장을 그리기 위해 원피스를 그리고 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전쟁사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서 항상 최종전쟁에 대한 언급을 해왔고 시대가 바뀔 때에도 흰수염을 통해서 전했죠. 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 이것이 해방의 북소리와 무슨 상관이냐면 저는 전쟁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웅장하게 만드는 확실한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각적 요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원피스만큼은 아니지만 반지의 제왕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수십 번을 봤는데요. 제가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이 장면 하나가 더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해방의 북소리는 오다가 전쟁에서 사기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독자들의 아드레날린도 자극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청각적 요소를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다는 전쟁에서 어쩌면 해방의 북소리 같은 청각적 요소보다도 더 상징적이고 해적 장르의 본질이자 독자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명의 깃발. 해적 장르에서 깃발을 올려라라는 의미는 너무도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한데 깃발을 올린다는 행위 말고도 깃발 자체로도 너무 상징적입니다. 오다는 그 상징이 주는 무게감을 알고 있는 작가죠. ソゲキングあの旗撃ち抜け 그렇기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네페탈리 디릴리의 편지에서 여명의 깃발을 올려라라는 것이 나왔다 함은 이것도 공백의 100년에서부터 내려져온 어떤 상징적인 깃발을 최종전쟁에서 올리며 루피가 그 깃발 아래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깃발이 어떤 모양일지 거의 88%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자 원피스 세계관의 자유를 상징하는 루피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800년 전인 어떤 고대 왕국에서 만들어진 여명의 깃발 아래에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깃발을 건 사내가 남의 깃발 아래에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루피가 남의 깃발 아래에서 싸운다는 건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운명에 따라 여명의 깃발의 모양새가 마치 밀짚 모자를 쓴 해골과 똑같다면 루피가 여명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는 그림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떻게 800년 전의 깃발과 한 소년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그린 깃발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적기와 같을 확률은 너무도 높습니다.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뒤의 의지란 이제는 번을 의미할 가능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죠. 원피스 1권의 제목 로맨스던, 원피스 61권의 제목 로맨스던 포 더 뉴월드. 루피가 태어난 이스트블루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루피가 태어난 동쪽 섬의 이름은 던 아일랜드. 즈니샤 위의 밍크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명. 즈니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모노스케에게 야마토가 했던 말, 800년 전에 거슬러 올라와 오덴과 결혼을 한 토키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이 모든 것이 뒤는 여명을 뜻하며 여명이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해적 장르의 본질이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항해한다는 바다의 낭만, 수평선에 태양이 걸리는 모습은 마치 밀짚 모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밀짚 모자는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의 형태적인 유사함이 생깁니다. 하여 여명의 깃발이란 밀짚 모자를 쓴 해골의 문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 왕국의 깃발이 해골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적 장르인 원피스는 해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こいつはな、不可能をものともしねえ信念の象徴だ。俺は医者としてこの国を救ってみせる。これを掲げ海賊のように俺は戦う。 800년을 거슬러 올라와 이어지고 이어져 온 뒤의 의지와 불가능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념의 상징은 너무도 결이 같기에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골 문양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도 완벽한 서사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왕국의 혹은 조이보이의 여명의 깃발과 루피의 밀짚 모자를 쓴 해골 깃발이 너무도 운명적으로 같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다는 확실하게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골 깃발과 운명적으로 같아질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라미를 통해서 말이죠. 베라미는 사나이 적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베라미가 최종장에서 할 역할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다는 사나이 적단이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꾸려나가는지를 표지연재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나이 적단의 표지연재의 마지막에 사나가 아닌 베라미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베라미는 어떤 염색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해적을 그만두고 깃발을 염색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라미는 밀짚 모자의 깃발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지연재의 제목은 이 마을에는 지키지 않는 천이 있어. 찢기지 않는 밀짚 모자의 깃발이 여명의 깃발이 된다 하면 이것은 샨도라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으며 이것은 곧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뒤의 의지가 되고 이것은 곧 번의 의지, 번의 의지는 곧 태양이 떠오르고자 하는 의지, 원피스에서 태양은 자유를 의미하니 이것은 곧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됩니다. 하여 최종장의 마지막 전쟁에 올라올 여명의 깃발이란 시대를 거슬러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자 의지, 찢겨지지 않는 밀짚 모자를 쓴 해골 모양의 깃발일 것이고 해방의 북소리와 함께 바다 위에서 펄럭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짚 모자의 형태를 한 여명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다크나이트의 대사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I promise you, the dawn is coming. 이런 명언을 원피스에서는 밤을 통하여 표현하죠. そのノックスというのは夜という意味か随分消極的なんだ明けない夜はないというつまりノックスはこれと同意だ夜明け前 여러분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길 바라고 もう一息よ本物の太陽のもとまで 그리고 이론은 때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니 And what will they see? Frightened bill tracks aboard a derelict ship? No.
No, they will see free men and freedom! And what the enemy will see is the flash of our cannons. They will hear the ring of our swords and they will know what we can do! 꼭 반드시 여러분의 해골을 By the sweat of our brows and the strength of our backs and the courage of our hearts. Gentlemen, hoist the colors. 꿈의 종착지에서 펄럭일 수 있길 바라고, 그때 그 해골이 그 어떤 해골보다도 자랑스러울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俺ね、これは命を誓う旗だから飾りなんかで立ってるわけじゃねえんだぞ。お前なんかがヘラヘラ笑ってへし折っていい旗じゃねえんだぞ。見ろチョッパー、この雄大な海。でっけえ。おめえはいつか海に出ろよ。海に出ればおめえの悩みなどいかに小さいことかよーくわかる。本当？ああ、本当さ。